어쨌든 기사회생할까요? 지난번에 뭐 국민의당 사건도 이제 국민들 관심이 없어지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예. 이제 가짜 총알을 만들었는데 또 가짜 총을 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짜 총을 만든 사람만 지금 단죄를 하고 가짜 총을 쏜 사람들은 그냥 뭐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정봉주 우리 봉도사께서도 그 뭐 좀 무슨 허위사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저 고생했잖아요. 예. 그것도 사실 허위사실이거든요. 그 당시 선거 때 그 사람들 그거 갖고 얼마나 떠들었어요. 그래서 책임에서 아직도 완전히 말끔하게 정리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리고 어쨌든 관심이 없어요. 어쨌든 근데 지도부는 다 빠졌잖아요. 이용주 의원. 그러니까 그 안철수. 지도부들은 그걸 잔뜩 그 총알을 쐈잖아요. 예. 가짜 총이지만은. 근데 그 가짜 총 쏜 거는 괜찮은 건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추미애 의원한테 그 칼을 겨눴어요. 뭐라고 겨눴죠? 윗선 조직적 이제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라고 이제 추미애 대표가 전에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어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라 반성을 하면서 반성하겠다 사과하겠다 국민에게 그러면서 그러나 추미애 의원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라 어떻게 지죠? 본 얘기. 국민의당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죠. 물론 추미애 대표가 여러 가지 지나친 발언을 한 거는 사실이지만 국민의당이 수권 정당임을 내세운 거 아니에요? 근데 수권을 하겠다고 하는 정당이 제보자도 확인하지 않고 그런 중대한 내용들을 폭로했다.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가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정치적 책임이 있다라는 게 오늘 사설의 대부분의 신문들의 얘기고 더더군다나 이제 어제 뭐 안철수 대표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별 입장 표명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그런데 본인이 12일 날 얘기했을 때는 자기가 그것을 검증하지 못한 책임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었던 것도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이 살아나려면 사실은 근원적 혁신이 필요하고 제가 이 대목에서 꼭 짚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큰 선거가 벌어졌을 때에 몇 차례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97년, 2002년에 이해창 씨 아들 병역비리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나중에 결국은 다 이제 의혹 그 자체로 이제 그 명예훼손이나 이런 거로 이제 처벌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박원순 시장 아들도 병역비리 문제 의혹이 제기됐었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비리 문제가 제기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당은 다르지만 거의 이러한 그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의혹 제기가 선거에 굉장히 일상화돼서 왔었어요. 그리고 영향이 있다고 보니까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은 이번에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정당이 앞으로 당연히 대선 후보 반열에 있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검증하는 건 맞지만 실제로 스스로가 냉철하게 그 의혹 제기가 타당한가 아닌가를 검증하고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고 보다도 국민들이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혹하게 문제를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정치권에 그러니까 국민의당도 문제지만 정치권 전체의 성찰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거는 사실 그 의혹 제기를 한 사람들로 하여금 설득해서 직접 뭐 기자회견을 하든지 양심선언을 하든지 이렇게 시키는 게 원래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들어갖고 전문으로 해갖고 정보를 해갖고 이렇게 발표하는 것보다 본인이 해라. 내세우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한 그 굉장히 미숙한 거죠. 알겠습니다. 28일서부터 28일, 29일 우리 사회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ICBM 어떻게 됩니까? 보수와 진보 안보 문제에 대해서 따로 놓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보수 진보하고 뭐 이거는 뭐 대책이 다를 수가 없고요. 지금 국민들은 저부터 불안하니까 국민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어제 집에 갔더니 이제 좀 일찍 들어갔죠. 그 새벽 5시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진짜 전쟁 나는 거냐 몇 번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속수무책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나 저도 창피하고 비참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고 맨날 할 수 있는 거는 엄포 놓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한심한 거죠.
저는 우리가 중심적 위치에 있지 않고 주동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여야 간에 그리고 그 가치와 관계없이 방법들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그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여야를 넘나들어서 지금 제기되는 문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들에 대한 우리 한국 사회 내부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가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온 문제가 지금 이미 이제 지금 이제 군사력이 비대칭이니까 소위 이제 공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전술핵 배치 문제 또 뭐 사드모 추가 배치, 네, 뭐 미사일 더 배치하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이라는 그런 문제가 또 있죠. 두 번째로는 오늘 이제 그 언론에 크게 나왔습니다. 한 언론에 크게 나왔습니다만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 연말까지 전면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든 지금 상황에서 한미일 동맹이 중요하다고 봤을 때 그러면 한일 간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접근하시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을 여야 간에 사실 합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크게 터뜨릴 것이 아니라 조사는 필요한 내용인데 그러면 이제 조용히 진행하면 되잖아요. 뭐 그런 문제도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어떻든 미국하고 중국이 정면 충돌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 문제인지. 더더군다나 오늘 어저께 이제 뉴스의 대부분 나온 게 이제 미국의 이제 펜스 부통령이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올려놓은 모든 옵션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고 그 각각의 옵션에 대해서 우리 입장은 어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국 정치권이 합의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맞다. 이래야 되는데 뭐 하나 나오면 우왕좌왕하고 이게 틀렸네 저게 틀렸네 뭐 베를린 구상이 뭐 틀렸네 이런 식의 얘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가 중심이 되었고 여야 정 긴급 미팅을 좀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럼요. 그래서 몇 가지 중요 과제에 대해서 인식의 공감을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제 제가 이분 뭐 전문가들하고 무슨 저녁에 미팅을 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빨리 이 여야 보수 진보 이걸 뛰어넘어서 여야정 미팅을 빨리 해라. 그리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비공식 라인을 다시 개설을 해라. 그럼요. 그러니까 청와대 안보팀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부지런히 움직여야죠. 또 뭐 정무도 그렇고. 비공식 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북한과 지금 한 라인이. 한 라인은 지금 거의 끊어진 상태죠. 지금 북한에다가 대화를 제의했는데 전혀 지금 불통이잖아요. 북한 대화 제의할 때 지금 전화하면 전화는 가는데 뭐 26개인가 23개인가 휴전선에 있대요 전화기가. 근데 전화 안 받는답니다. 그래갖고 이번에 제안할 때도 군사회담 제안할 때도 확성기로 막 크게 불러주면 그거 받아 적어갖고 저다 보고를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의 의도는 명백하게 자기들은 미국을 상대하겠다라는 그렇죠. 의도가 분명하니까 우리를 대한민국 비켜라. 제껴놓으려고 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역할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중국을 압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한반도의 하나의 한국 정책을 포기해라. 남한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중국에 보여주면 그러면 중국도 그리고 북한도 태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일정 정도 체제 인정을 하는 그렇죠. 쪽으로. 그 문제에도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 입장에서 보면 한국을 중심으로 한 통일에 대해서 우리는 국가적으로 포기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럼 그 문제 우리 미국하고 논의할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북한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찾아나가야죠. 하지만 지금 그것이 이제 일을 푸는 핵심은 물론 아니지만 그런 역할들을 해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좀 다양한 옵션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은 무엇가 될지 여야 정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좀 의논하는 것이 긴급하게 필요하다. 아주 중요한 문제죠. 예를 들면 독일 사회는 이 통독전에 이제 서독 사회는 이게 뭐 기민당 정부에서 3인당 정부, 3인당 정부에서 기민당 정부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근본적으로 통독에 대한 전략과 전술이 크게 변하지가 않잖아요.
일관되게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몇 번의 정권 교체를 4번인가 뒤바뀐 다음에 결국 통도의 과정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는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다 바뀌잖아요. 정책도 바뀌고 이전 정부의 성과가 무너지고. 근데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 실제로 하나의 정부에서 외교 정책이나 남북 정책들을 해나갈 때 예. 사전적으로 국내적 동의 과정들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수의 품격 정두원 정태근 의원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샵 1035,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2145님 북한 문제, 사드 문제, 각종 나라의 큰 문제, 여야의 갈등까지 국민들 혼란스러운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9110님 SBS 정치쇼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자, 정태근 의원님. 네. 정치권에 지금 정태근 의원님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못하고 있는 있잖아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당도 야당도 양측에 한마디씩.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 제기가 대통령께서 휴가를 떠나셨어요. 예. 저는 휴가는 반드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맨날 관저에 있는 거는 사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건데요. 시기가 문제라는 거죠. 지금 아베하고 트럼프하고 지금 통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휴가가 끝나면 통화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왜 휴가 중에는 통화를 못 하는 건지 이게 또 뭔가 한미 간에 뭔가 불편한 게 있는 건지 이것도 사실 불안해요. 저는 대통령께서 이번 휴가는 좀 연기해서 뭐 6박 7일이든 그건 반드시 하더라도 좀 연기해서 이 긴급한 문제, 상황이니까. 예, 긴급한 상황을 부지런하게 정말 국민들이 볼 때 그래도 뭔가 정부가 대응을 하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싶은데 그게 좀 아쉽네요. 야당에는 야당에 또 한마디. 야당은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야당이 뭐 기껏해야 뭐 대변인 성명 내고 뭐 그런 많은 건데 지금 야당은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하고 초당적으로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겠다. 우리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렇게 나와야죠. 알겠습니다. 자, 휴가 떠나기 전에 대통령 재계 그 총수들 만나고 호프 미팅 어떻게 보셨어요? 또 경제에 대한 일가견이 있는. 재미없게 봤습니다, 솔직히요. 뭐 이제 그 끝나고 나니까 뭐 정영진 부회장 같은 경우는 트위터에다가 이제 뭐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고 일자리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별로 구체적으로 성과가 있었는가가 의심스럽고 또 한 가지는 그날이 이제 대기업들과의 만남인데 이제 오뚜기를 그랬죠. 오뚜기란 기업이 중견기업이죠. 예. 이걸 모셨어요. 근데 아마 이제 지난번에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착하게 살아라 하면서 착하게 사는 기업의 대표 사례로 얘기를 오뚜기, 예. 오뚜기를 거론했던 자리를 모셨던 모양인데 물론 오뚜기가 잘하는 것도 있죠. 하지만 기업마다 다 특성이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거의 무슨 모욕 주는 식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오뚜기란 기업이 우리 이제 문재인 정부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적폐청산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 기업과 관련해서 가장 큰 적폐가 저는 소위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하고 소위 지배 구조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있는 김상조 위원장께서 초대 경제개혁연대라는 데에 초대 소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 경제개혁연대에서 이번 미팅과 관련해 가지고 오뚜기 라면 지금 오뚜기 라면이 1년에 이제 매출이 예. 대략 이제 한 5,900억 정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 한 5,890억 정도 한 98%를 내부 거래를 통해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또 무슨 이게 얘기예요, 그게? 예를 들면 예. 오뚜기 라면이 이제 거의 최대 주주가 지금 함영준 회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오뚜기가 주로 거래가 예. 그 오뚜기 라면이 오뚜기 제휴, 오뚜기 물류 서비스, 산미식품, 오뚜기 SSF, 오뚜기 냉동식품 여기와 내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매출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오뚜기가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오뚜기 물류 서비스도 내부 거래가 72%, 오뚜기 SF도 63%, 산미식품도 97%, RDS도 86%. 그래서 내부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하는 기업이
오뚜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대기업 같으면 예를 들면 자산 규모가 5조 원이 넘었으면 소위 일감 몰아주기라고 해가지고요. 이거 조사받고 처벌받습니다. 우리가 일감 몰아주기는 왜 나쁘다고 그러냐면 일감을 몰아주게 되면 실제로 그 시장에 들어올 중소기업들의 일감은 아예 없는 거예요. 문을 딱 막아버리는 시장 거죠. 자체를 열어놔야 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오뚜기 같은 경우는요. 지배 구조 자체도 오뚜기에서 오뚜기 라면 또 오뚜기 물류 또 오뚜기로 순환 출자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마 그래서 그날 아마 함영준 회장이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본인들도 본인들의 문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겉에 이렇게 파도 미담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부분이고 어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그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자기들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자산 규모가 5조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조사받지 않고 처벌받지 않을 뿐이에요. 정치적 책임이 있다라는 게 오늘 사설의 대부분의 신문들의 얘기고 예. 더더군다나 이제 어제 뭐 안철수 대표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별 입장 표명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그런데 한동안. 본인이 12일 날 얘기했을 때는 자기가 그것을 검증하지 못한 책임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었던 것도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당이 살아나려면 사실은 근원적 혁신이 필요하고 제가 이 대목에서 꼭 짚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큰 선거가 벌어졌을 때에 몇 차례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97년, 2002년에 이해창 씨 아들 병역 비리 문제가 그랬었죠. 있었잖아요. 그것도 나중에 결국은 다 이제 의혹 그 자체로 이제 그 명예훼손이나 이런 거로 이제 처벌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박원순 시장 아들도 병역 비리 문제 그랬었죠. 의혹이 제기됐었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비리 문제가 제기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당은 다르지만 거의 이러한 그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의혹 제기가 선거에 굉장히 일상화돼서 왔었어요. 그 영향이 있다고 보니까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은 이번에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정당이 예. 앞으로 당연히 대선 후보 반열에 있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검증하는 건 맞지만 실제로 스스로가 냉철하게 그 의혹 제기가 타당한가 아닌가를 검증하고 예.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고 보다도 국민들이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혹하게 문제를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정치권의 그러니까 국민의당도 문제지만 정치권 전체의 성찰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거는 사실 그 의혹 제기를 한 사람들로 하여금 예. 설득해서 직접 뭐 기자회견 하든지 양심선언 하든지 이렇게 시키는 게 원래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네. 들어갖고 전문으로 해갖고 정보를 해갖고 이렇게 발표하는 것보다 본인이 해라. 내세우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한 그 굉장히 미숙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28일서부터 28일, 29일 우리 사회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ICBM 어떻게 됩니까? 보수와 진보 안보 문제에 대해서 따로 놓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보수 진보하고 뭐 이거는 뭐 대책이 다를 수가 없고요. 예. 지금 국민들은 저부터 불안하니까 국민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어제 집에 갔더니 예. 저 이제 좀 일찍 들어갔죠. 그 새벽 5시에. 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진짜 전쟁 나는 거냐고 몇 번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속수무책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나 저도 창피하고 비참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고 맨날 할 수 있는 거는 엄포 놓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어쨌든 기사회 시행할까요? 지난번에 뭐 국민의당 사건도 이제 국민들 관심이 없어지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예. 이제 가짜 총알을 만들었는데 또 가짜 총을 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짜 총을 만든 사람만 지금 단죄를 하고 가짜 총을 쏜 사람들은 그냥 뭐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예를 예. 들어서 그 정봉주 우리 봉도사께서도 그 뭐 좀 무슨 허위사실 이런 걸로 예. 해가지고 저 고생했잖아요. 예. 그것도 사실 허위사실이거든요. 그 당시 선거 때 그 사람들 그거 갖고 얼마나 떠들었어요.
그래서 책임에서 아직도 완전히 말끔하게 정리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리고 어쨌든 관심이 없어요. 이제는. 어쨌든 근데 지도부는 다 빠졌잖아요. 이용주 의원. 그러니까 그 안철수. 지도부들은 그걸 잔뜩 그 총알을 쐈잖아요. 예. 가짜 총이지만은. 근데 그 가짜 총 쏜 거는 괜찮은 건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추미애 의원한테 그 칼을 겨눴어요. 뭐라고 겨눴죠? 윗선 조직적 그 이제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라고 이제 추미애 대표가 전에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어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라 반성을 하면서 반성하겠다 사과하겠다 국민에게 그러면서 그러나 추미애 의원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라 어떻게 지죠? 본 얘기죠. 국민의당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죠. 물론 추미애 대표가 여러 가지 지나친 발언을 한 거는 사실이지만 예. 국민의당이 수권 정당임을 내세운 거 아니에요? 근데 수권을 하겠다고 하는 정당이 제보자도 확인하지 않고 그런 중대한 내용들을 폭로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가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